택지 개발 중에서 괜찮은 데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 주택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 김포 같은 데가 주택 수요가 더 많아요. 제가 전번 강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보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일산에서 서울로 출근 12만 명. 그죠? 일산에서 한 12만 명 출근하고 일산으로 출근하는 한 1만 명. 이래 돼요. 안양에서 서울 출근하는 놈 뭐 8만 명, 안산에서 서울 출근하면 6만 명. 거꾸로 출근하는 몇 놈 됩니까? 몇 놈 안 돼요. 광명에서 뭐 8만 명 이런 식으로 출근한다고요. 출근을 다. 근데 김포는 어떠냐? 김포는 서울로 출근하는 놈 2만 명. 서울에서 출근하는 놈 13,000명. 인천 서구에서 출근하는 놈 23,000명. 경기도에서 출근하는 놈 10,000명. 45,000명이 김포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김포에 집이 몇 개 모자랄까요? 45,000개가 모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강 신도시가 텅텅 ቢ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토지가 이렇게 구획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갖다가 이제 매입을 갖다 해서 진행을 갖다 한다라고 했을 적에 봤더니 여기가 이제 같은 요런 걸 갖다 많이 짓는 데라 가지고 거래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를 갖다가 하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 5억 5천이다.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를 갖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8억 5천이다. 그래서 우리는 5억 5천으로 해서 세금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딱 그 정리를 갖다 해놨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해놓은 거 외에 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매입하거나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거래 사례가액이 존재를 해요. 그럼 보통 땅은 평당 얼마 뭐 이런 관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유자들의 그 유형이나 그런 특성들을 봤을 때 저희가 그럼 어느 지역에다가 이 도시생활주택들을 공급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그 골드미스터를 대상으로 한 그 전문 화이트 칼라 나이는 뭐 한 30대에서 40대 그리고 이제 도시문화를 좀 주도하는 그런 부류들은 대부분 종로, 울지로, 회원동이나 강남 쪽에도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낙성대나 봉청동부터 신림역까지 쭉 오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대학가형 또 임대소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가형들도 보면 대부분 이제 좀 적은 평수에 아까 좀 저가의 그런 이제 그 상품들을 찾는데 이제 신촌 쪽에도 좀 상당히 그런 상품들이 많고요. 이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오래 벌 수 있는 아이템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 분양을 해서 건설사처럼 이렇게 왜 그러냐면 수익률이 땅값이 올라가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양 수익률 한원도 그렇고 다른 NC건설도 그렇고 제가 거래하는 데만 해도 저걸 해가지고 땅값을 많이 잡느냐 작게 잡느냐 이런 차이지 그 분양 그 마진이 뭐 20% 30%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총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해도 10%면 10억밖에 안 되고 그죠? 20%도 2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회사에서 이렇게 할 상품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오히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지주공동사업을 하셔가지고요. 토지가를 묶어놓고 임대 수입으로 가져간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건 아주 롱런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도면을 받으시고 번거롭더라도 각 층의 도면을 다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면적이 나오고 근거가 딱 있어야만이 서로가 차질이 없는 겁니다. 야, 분명히 여기에서 해가지고 도장 찍었는데 다 시공을 했어. 그러면은 시공한 너가 잘못된 거야. 서비스네, 고맙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분명히 나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문서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하고 그 다음에 단가를 받으십시오. 보통 광고는 모델하우스 오픈을 전후로 해서 뭐 약 전 2달 전 그리고 향후 한 세네 달 후까지 이렇게 잡는데 그 분양대행 조직은 이렇게 제안해서 만약에 사업주체하고 얘기를 나누면 그 수주를 못 합니다. 거꾸로 이제 공급하시는 분 입장에서
너네가 2달 전에 들어오는 건 상관없는데 그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나서 우리 4달 동안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이 분양대행 조직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분양 같은 경우는 그 사업주체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 후에 한 달 안에 그 상품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온몸의 모든 정렬이나 모든 그 주변 인맥 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쏟아 부어야 되는 조직이 분양대행 조직입니다.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은 미분양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 당 사업장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식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상품성이 떨어진다,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오고 그걸 다시 또 회복시키려면 더 많은 비용과 초기에 들였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 2달 전부터 시작되는 프리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꽃일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